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그닥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세를 구가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지금 보합세로 가고 있는데, 백선을 지금 넘지 않는다는 건 달러가 강세라기보다는 좀 약세 쪽으로 살짝 기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궤적을 보면 110까지 인덱스가 올라갔었던 적도 있었고, 이제 97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전처럼 달러 강세가 그렇게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풀악셀을 밟고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1408원에 지금 찍히고 있는데 이게 1412원까지 찍혔다는 얘기죠. 자, 달러 인덱스 대비 원화는 상당 부분 그 가치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1480원을 찍었을 때 이제 거의 1500원 시대에 열리는 거 아닌가라고 한 10개월 전 이런 우려가 많았었어요. 그때 인덱스가 한 109 정도 됐는데 지금 97 정도 된 수준에서 1408원 정도면 이거 이 1480원 때보다 원화 가치가 더 낮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통화 가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제 1400원 시대는 그렇게 높은 어떤 원화 이 하락의 그 궤적 비할 데 없이 엄청나게 상승세를 어떤 구가했던 그런 궤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이제 워딩까지 던지고 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이 자본시장 자체 굉장히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 미국의 셧다운 영향도 있고요. 대미 투자 협상 불확실성, 여전히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 협상 자체가 굉장히 좀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휴 후에도 1,400원대 지속될 전망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Unemployment Rate Probabilities 해가지고 9월 2025년 이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달러 강세는 지금 97선에서 100선까지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97선에서 1410원이면 100선이 되면 아마 1480원에서 1500원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는 뭐니 해도 패키지 협상 관련 불확실성. 이거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환율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오름세로 가고 있다. 자, 이렇게 골치 아픈 환율을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 곧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함수 관계라는 얘기죠. 우리 속살을 딱 파고들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은이 금리 인하를 10월 달에 못합니다. 100%입니다. 100% 금리 인하 못합니다. 왜? 환율 불안 때문에. 환율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자, 환율 상승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그러면? 금리 인상, 압력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환율 자체가 올라버리면 시중은행 금리도 같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궤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입니다. 이거 최저금리 3.72까지 지금 올라섰어요. 보통 창구에서 만나는 금리는 4.5에서 5.5 정도 될 겁니다. 3.72는 세상의 모든 우대 금리를 다 플러스해서 나온 금리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적인 금리다. 보통 한 4.5에서 5.5 정도 이제 금리를 받게 되는데 이거 2023년에 불과 2년 전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거의 8%대를 터치를 했었죠. 그래서 영끌족 중내만에 어마어마한 소리가 많았었는데 이런 이유 결국에 가서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 높다. 2023년 1월 달만 해도 8% 살짝 터치했다가 다시 쏙 내려왔는데 10월 달 한 9개월 상간에 다시 7.1까지 8%까지 근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가 뭘까? 환율이었습니다. 당시 1,400원대는 굉장히 2년 전만 해도 낯선 환율이었죠. 어마무시하게 높았던 어떤 환율로 기억되는데 지금 2년 지난 시점에서는 1,400원대는 거의 진짜 노멀하게 지금 느껴질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면 주담대 금리가 8% 가는 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그냥 껑충껑충 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아파트 시장이 문제냐? 60%, 70%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채를 물고 있어. 부채를 물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금이자 갚는데 정말 손에서 땀이 날 정도로, 뭐 입이 다 말라갈 정도로 그냥 바짝바짝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거 감당이 안 되면 다 경매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보세요. 고강도 대출 규제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6월 30일에 요 규제와 동시에 627 규제 터지자마자 은행도 일제히 금리를 올렸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지금 마용성, 마성광이 계속적으로 집값 펌프질을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초강도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요거 연계해서 은행도 자체 셀프 규제를, 이 가두리를 쳐야 되는데 8% 금리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 지금 5.5까지 지금 대부분 아마 5% 초중반 받을 거예요. 근데 요거 오르게 되면 거의 뭐 한 6, 7% 금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더 올리게 되면 이제 8%까지 터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카드론까지 지금 19.72, 거의 20% 가까이 지금 리볼빙 잔액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고금리 가시밭길입니다. 신한, 삼성, KB, 현대, 롯데, 하나, 우리, 뭐 BC카드 8개 전 카드사의 7월 장기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37인데 대체적으로 이금융권 저축은행은 지금 20% 금리 구간도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돈 빌렸다가 그냥 사단이 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가서 이런 어떤 부채가 딱 물려있는 부동산, 이 자산 시장은 계속적으로 한간벨트 중심으로 해서 집값을 펌프질하고 있다. 근데 환율이 복병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고스란히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모래성 위에 세울 수 있는 자산 가치로서의 이 이미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모로 지금 한강벨트의 상승세는 반대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산시장 자체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재적 요소가 너무 분명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추석 이후에 뭐 집값 상승 열차 계속 그냥 폭주한다. 그죠? 아파트 가격 변동률 보십시오. 0.27까지 그냥 올라가지고 용오름 하듯이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서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거 무주택자들이 그냥 뭐 광탈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반대로 읽으시라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지표예요. 집값 자체가 이렇게 새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두 팔을 걷어붙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뭐 초강도 627, 97 규제 쏟아내는 이유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환율 때문에. 그리고 관세 협상, 이게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 아파트 자산 가치 자체가 굉장히 흔들거릴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훌쩍 올라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계 부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늘 예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채입니다. 부채. 그러니까 부채가 어마무시 천문학적인데, 당연히 환율 올라가 버리면 그 부채를 물고 있는 사람은 견디지 못하잖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뭐 계속 성동구 0.78, 광진구 0.65, 송파구 0.49, 강동구 0.49,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 해버리면 이게 포모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이거 이제 집 못 사는구나, 큰일 났구나, fear, 이 두려움 자체가 이제 매수세 이 심리 속으로 파고들게 되면 이제 뭐 굉장히 자기 이 수준에서 넘어서는 오버슈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통화 가치 떨어지면, 예전에는 당연히 아파트 값 올라갔어, 자산 가치가.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예외 상황이라는 게 있다. 40대 평균 빚이 1억 2천인데 가계 부채가 국가 경제 흔드는 시한폭탄 될 수밖에 없죠. 총액 1,900조 원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 부분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결국 가서 이제 금리 부분을 자극하고, 그 금리라는 것은 대출을 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경매시장 폭주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낙찰가율이 또 같이 덩달아 오른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좀 입지가 좋은 곳에서 좀 선호도가 높은 어떤 경매 물건이지, 대부분 경기권이나 수도권,
뭐 경매가 폭증해서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거 자체가 지금 빚을 물고 있었던 물건이라 더 이상 빚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 이거 8%까지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어떤 궤적 타기 시작하면 이거 정신없이 아파트 시장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아파트 시장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저에 강력한 어떤 부스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이 전무한 상에서 계속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산시장의 리스크인가를 지금 고스란히 한국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지금 딱 잡고 있는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불안정성도 지금 이 두 기둥 자체가 얼마나 지금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 시장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 뭐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3,500억 달러 우리가 주게 된다면 486조 원인데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에 몇 퍼센트? 84%. IMF 위기 당시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도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약간 좀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달러 강세를 뭐 힘입어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살짝 쳐올렸다가 확 자산 가치가 꺾여 내려가 버리면 그냥 달러로 그냥 양털 깎기가 시작이 됩니다. 플레이싱 오브 더 플럭이라고 해야 돼요. 국제 금융 세력이 당연히 한국 시장 얼마나 먹기 좋습니까? 일단은 아파트 시장 자체가 이거 꼼짝을 못 해. 왜? 대다수의 물건들이 부채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자본을 딱 넣었다가 빼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얘기예요. 그래서 환율의 변동성이 가장 큰 아파트 시장의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계속적으로 마용성 오른다, 마성광 오른다, 뭐 추석 이후에는 더 오를 것이다, 서울 불기둥 될 것이다, 그냥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주변의 경제 지표나 수출 지표나 또 여러 가지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어떤 성장률을 보더라도 이게 자산 시장 자체가 활성화돼 가지고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는 것 위에 가치가 계속적으로 펌프질이 된다는 얘기는 다 거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자체가 한국 시장 굉장한 어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빚이 250조야. 외화빚이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수출 저하가 되고 있죠. 관세 영향 때문에. 가장 효자 종목인 자동차, 뭐 현대차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들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어떤 추이를 보여서 반짝 뭐 어떤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제 본격 이건 다 밀어내는 물량 아닙니까? 미리미리 관세 영향 받기 전에. 근데 이제 본격적인 25% 관세를 맞으면서 그걸 얼마나 잘 버텨내냐가 문제인데 이 수출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뭐 갖고 사업합니까? 대출 끌어와서 사업하잖아. 그 대출 끌어온 거 뭘로 갚아? 수익률로 갚는데 그 한국은 수출로 감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출 자체가 훅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물고 있는 250조의 빚도 엄청난 부채의 위험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결국에 양털 깎기라는 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업은 꼬라박기 시작하고 또 자본시장 흔들리고 덩달아서 아파트 자산시장까지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리기 시작하면 이거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서 먹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국제 투기 자본 유동성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코스피가 43.58% 성장했어요. 깜짝 성장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자산시장의 돈의 흐름이 이제 자본시장으로 가야죠. 근데 문제는 좀 우회적으로 미국 쪽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고 다시 이 미국 쪽 자본이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속도감 있게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이유도 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털 깎기가 시작돼 버리면 그냥 하루아침에 자금이 훅 들어왔다가 확 빠져버리면 그냥 한국은 부채로 물려있는 이 자산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코스피 보십시오. 43.38% 무지하게 성장했습니다. 베트남, 브라질, 독일, 중국, 미국 다 앞섰어요. 단기적 수익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좀 이렇게 잘 되는 어떤 불장인데도 매니저들은 좀 불안한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은. 심리적 장벽을 느낀다. 왜? 앞으로 4천, 5천원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서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너무나 불확실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자본시장의 한계를 지금 딱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상당한 어떤 변동성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3,549 기록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한 기록이에요, 이거는. 이게 다시 4천 갈 수 있고 5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위험성은 지금 외국인들이 6,600억을 팔았다가 3억, 3조 1천억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본이 유동성이 훅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거 갑작스럽게 또 훅 빠져나가 버리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이듯이 스탯이 자본시장에 쌓여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확 들어온 것도 약간 불안정 요소가 있고 개인은 뭐 3조 이상 빠져가지고 이거 지금 뭐 성악개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 주식시장 4천, 5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불안정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6,600억 팔아치우면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3조까지 들어왔다는 건 조금 이게 뭔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쫙 이어지면 뭐 4천, 5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이가 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이 10월이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시장은 이제 뭐 불장이라는 뭐 말로 계속적으로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하다. 지금 실질적인 거래 양상은 일주일 거래입니다. 강동구 5억 7천 떨어졌어요. 센트러스 5억 4천. 노원구 잘 나가자 회전율 엄청나게 높지 않았습니까? 3억 2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구로구 역시도 3억 천. 그러니까 대비가 분명하죠. 가장 많이 오른 곳과 가장 많이 또 내린 곳이 동시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그냥 뭉퉁그리로 보여주는 마용성 마성광의 불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조에서 거래되는 금액들의 어떤 이 팩트란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가도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훅 떨어져 나가고 있죠. 45억 떨어진 것도 있고 13억 떨어진 것도 있고 12억 떨어지는 것도 있다. 매물 건수도 그렇게 큰 다이나믹한 변화 보이지 않습니다. 7만 6천 건, 7만 5천 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니 불장이라면서 불장이면 이거 다 빼야지. 7만 5천 건이면 한 6만 5천 건으로 줄여야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거래와 매물의 이 유동성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꽉 얼어붙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앞으로 이 추석 연휴 이후에 주택시장 계속 이런 분위기 이어질 겁니다. 정부는 뭐 당연히 초초초 강도의 규제를 꺼내들 가능성 높고 아마 수요를 조금 더 차단하기 위한 수요 억제책이 나올 가능성 높아요. 6억에서 4억으로 줄인다든지 15억 이상 아파트 LTV 0% 한다든지 그리고 전세에서 DSR 규제 요거 대출 쪼이면 이제 시중은행도 8% 금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주담대 금리를 어마무시 또 올릴 가능성도 높겠죠. 자, 이런 어떤 전방위적 규제와 함께 이게 자산시장이 뭔가 펌프질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딱 걸어 놓지만 제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도록 쭉 말씀드린 환율과 관세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우회로적인 어떤 태클을 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집값 부분은 정말 엄청난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당 4,600만 원, 평당 2천만 원. 꼭 일본 버블 시대를 보는 것 같죠. 가장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1990년 일본 버블이 터졌을 당시. 너무나 비슷하게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정말 고가의 아파트들 그 첩첩산중 그게 다 기초가 뭡니까? 빚이잖아. 부채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올라간 분양가 2025년 결국에 가서는 이거 한 방에 그냥 꺾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어떤 이 변동성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포모 현상에 내가 뭐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냉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 환율은 금리를 끌어올리게 될 거고 그 금리는 결국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 가계는 어마무시한 천문학적 부채를 물고 있고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영향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대출 물고 왔던 그 대출금 못 갚아. 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양자의 이 환율 악영향은 엄청난 또 임팩트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겠고 10월, 11월, 12월에 아파트 시장 그 가격을 굉장히 내리누르는 엄청난 변화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목독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